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45번째 시간으로 베트남 다낭 여행기 1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다낭 여행기 1, 1일차 07시 인천공항 출발, 베트남항공 10시 50분 다낭공항 도착. 가족 12명, 남 5명, 여 7명, 어른 9명, 아이 3명. 동반여행 3명. 안성, 중식, 월남상, 쌀국수, 석식, 한식, 쌈박, 경흥사, 대성당, 카오다이교 사원, 불꽃놀이. 베트남 여행 출발일이다. 새벽 3시에 알람에 맞춰 일어나 준비를 해서 30분에 벅스 택시에 탔다. 미리 예약해놓은 공항 전용 택시였다. 다른 승객은 없었다. 곧바로 여의도로 갔다. 그리고 88도로를 타고 인천공항을 향해 달렸다. 4시 40분까지 여행사 푸스에 들러야 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중에 다른 가족들은 이미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광주에서는 밤 11시에 출발을 했고 대전과 세종은 권서방이 직접 운전을 해왔다. 광주 가족이 5명이었고 대전이 5명이었다. 광주는 조카인 경희가 차로 데려다 주었다. 가족과 반갑게 조우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러 갔다. 당초 예약에 없다가 추가로 들어간 내가 문제의 불씨를 만들었다. 예약 번호에 착오가 있어 다소 지체가 되었다. 경희가 곧바로 확인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항공권의 발권을 받았고 캐리어 짐 등 무거운 것을 1차로 보냈다. 다음은 통관 절차였다. 무난하게 공항 관문을 통과해서 게이트 부근으로 갔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덩컨 도너츠와 커피 음료 등을 사서 먹었다. 항공기 6시간에 맞춰 게이트로 갔다. 저가 항공이어서 조식도 없었고 커피, 음료, 물 등도 모두 유료였다. 또한 조식을 예약한 승객에 한하여 제공이 되었다. 12명의 가족이 움직이는 가족 여행이었다. 부모님의 회혼을 기념하여 가족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전체 가족 20여 명 중 거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었다. 대부분의 사위와 며느리가 빠졌고 아이들도 3분의 1 수준이었다. 대부분 가족은 비행시간 동안 골아 떨어져 있었다. 다낭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가이드 조우가 마중을 나왔다. 참고로 한국 가이드는 공항에까지의 접근이 불어되었다. 베트남을 같이 여행할 일행을 기다리느라 1시간여를 공항 바깥에서 지루하게 기다려야 했다. 한국 가이드는 당연히 찻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일행을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일행은 다른 비행기편으로 도착을 했고 같이 합류해서 버스로 이동했다. 12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다낭이었다. 호치민시 등 베트남 4대 도시에 속했다. 맨 먼저 일정으로 정해진 곳은 식당이었다. 현지식이었고 메뉴는 월남상과 쌀국수였다. 독특한 향을 풍기는 고수는 없었다. 식사 후에는 곧바로 미케비치에 있는 커피숍에 갔다. 미케비치는 세계 6대 비치에 속하는 곳이었다. 망고 주스와 수박 주스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해변, 모래밭 백사장에 들어갔다. 여자수가 서 있었고 바람에 다소 불었지만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 넓은 해변 백사장에 해수욕객은 없었다. 거의 현지인이나 대부분의 수영객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때를 이용하고 있었다. 가뭄에 콩나듯이 보이는 해수욕객은 외국인 뿐이었다. 모래를 밟은 후에는 모래를 털고 상처해야 한다는 주의를 주었다. 어느 정도 현지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한국과의 시차도 2시간이 있었다. 본격적인 관광으로 시작된 것은 영흥사라는 사찰이었다. 다낭시의 앞바다가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수많은 보트피플이 수장되었다.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후 2000년대 이후에 절을 세우고 해수관음상 6.8m 건물 30층 높이를 세웠다.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축원하기 위해서였다. 이후부터 태풍 피해도 줄어들어가는 얘기였다. 해수관음상 앞에는 포대화상이 위치해 있었다. 블록한 배를 내밀고 있는 포대화상의 형상은 동방의 산타크로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다. 오랫동안 산속에서 수행을 한 포대화상은 지상으로 내려올 때 포대자루를 들고 내려와 산속에서 가져온 약초, 산나물 등을 갖고 와서 일반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해수관음상의 손에 호리병을 들고 있는데 목마른 자와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들고 있다.
영사의 마당 곳곳에는 분재 형식으로 많은 분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날씨가 무더운 탓에 피리, 양산, 부채, 선풍기 등을 갖고 있어야 했다. 장호인 장모님 등은 시원한 대형사 경내에서 휴식을 취했고 우리 부부만이 사진 촬영을 하며 돌아다녔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성당이었다. 프랑스가 식민지로 경영하던 시절인 1923년에 건립한 성당이었다. 핑크 성당이라고도 하고 첨탑 위에 70m 첨탑 위에 수탉 모양처럼 생긴 것이 있다고 해서 수탉 성당이라고도 불렸다. 상하의 대성당이나 우리의 명동 성당과는 규모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습도도 높아 계속 관광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급하게 장인어른이 혈압약을 찾기도 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관광지는 카오다이교 사원이었다. 남녀가 각기 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다.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마호메트교를 통합한 민족 종교라 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천도교와 유사했다. 200~300명의 신도를 갖고 있었다. 내부에는 지구본 형태의 모형이 있었고 그곳에는 눈이 하나 그려져 있었다. 가이드가 잘 살펴보라고 했다. 왼쪽 눈인지 오른쪽 눈인지를 알아오라고 과제를 주었다. 눈은 왼쪽이었다. 위에는 공자, 예수, 마호멧, 부처, 노자 등이 그려져 있기도 했다. 다음은 마사지 숍이었다. 스톤 마사지를 받았다. 1시간 30분간이었다. 마사지를 받았더니 여행의 피로가 풀리는 듯 했다. 어제 저녁부터 밤잠을 쳤고 새벽같이 길을 나섰던 탓에 모두들 피곤해했는데 그런대로 원래대로 기운을 회복할 수 있었다. 다음 일정은 저녁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 아리랑이라는 한국 식당이었다. 한국인이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한국 식당도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상추, 고추, 마늘에 제육볶음이 나왔다. 북한 식당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없다는 답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체크인을 한 것이다. 캐리어는 호텔 보이가 운반해 주었다. 샤워를 하고 짐 정리를 했다.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갔다. 8시부터 불꽃놀이 행사를 한다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다. 맥주와 안주를 시켜놓고 다낭의 야경을 즐겼다. 아이들은 실내 수영장에 흠뻑 빠졌다. 서울의 야경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높게 쏘지는 않았지만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졌다. 동영상을 촬영했고 한창 넋을 잃고 바라다 보았다. 첫날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2일차 호텔 조식 8시 30분 로비 직결 후회로 이동 3시간 후회성 관광 TM무 사원 카이딘 왕릉 왕궁터 모문 태화전 자금성 한국어 가이드 인솔 후에 전동카 6인 이동 다낭 귀한 석식 삼겹살 장인어른 생신 유람선 관광 취소. 베트남 여행 2일차였다. 아침 식사를 하러 11층으로 올라갔다. 식사는 뷔페식이었다. 빵, 볶음밥, 흰죽 등이 있었고 베이컨, 소시지, 롤, 케이크, 과일, 커피, 음료 등이 있었다. 시리얼도 한쪽에 있었다. 과일로는 수박, 토마토 등이 있었고 파인애플, 열대과일 등이 비치되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투숙객이 한국인이었고 일부 외국인 또는 현지인이 있었다. 오늘의 관광은 후예성이었다. 다낭에서 120km 떨어진 곳으로 2시간 30분쯤 소요되었다. 15km의 터널을 지났다. 맨 먼저 간 곳은 후예성 티엔무 사원이었다. 사원에는 틱광둑 스님과 관련이 있었다. 1963년 6월 11일 남베트남의 고딘 디엠 대통령 정부가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불교 탄압이 크게 달하자 소신공양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우리나라 불교가 고난의 때임을 보고 열에 명명되는 수행자 한 사람으로서 나는 불교가 멸망하는 것을 자시할 수 없어 이 한몸 불살라 제불에 공양하고 그리하여 불교를 지키는 공덕을 행할 수 있기를 기꺼이 청합니다. 소신공양 전 제자에게 예언했다. 자신이 앞으로 넘어지면 흉할 것이요 해외로 망명하고 자신이 뒤로 쓰러진다면 우리의 터정은 승리하고 평화를 맞이할 것이다. 실제로 스님은 뒤로 쓰러지셨다. 그분의 장례행렬에는 7km에 걸쳐 10만 명의 군중이 뒤를 따랐다. 심장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그리고 스님을 따라 7명의 스님이 더 소신공양을 했다. TM무 사원에는 틱광둑 스님이 소신공양을 위해 타고 가셨던 승용차가 비치되어져 있었다.
다음 관광지는 카이딘 왕릉이었다. 세금을 걷어 왕릉을 만드는 데 쓰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왕이다. 화려한 장식과 호화로운 왕릉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포즈를 취했고 사진을 찍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석조물로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있었다. 말과 코끼리 상도 있었다. 후의 성은 우리로 치면 경주나 부여 등 옛 왕조의 도읍지 같은 느낌과 감흥을 느낄 수 있었다. 중식은 궁중식이라 했다. 한쪽에는 복식이 마련되어져 있었고 두 사람의 식탁도 호롭게 마련되어 기념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식사를 하고 들른 곳은 황궁터였다. 후에의 황궁터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곳이었다. 전동카 6인승을 타고 이동했고 현지 가이드가 나왔는데 한국어를 잘했다. 아주 유머스하게 해설을 했고 우리와 비교하면서 황궁터를 얘기했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문은 오문이었다. 중앙 통로는 황제가 다니는 문이었고 양쪽 문은 문무대신들이 그리고 나머지 문으로 궁인들이 다녔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